예,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세법 특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소득세, 그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이죠. 거기에서 파트 2입니다. 자, 뭐냐면요, 총 수익 금액을 잡는 방법. 이게 시험 문제, 22년도에도 실제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됐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주택과 상가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 임대 소득의 총 수익 금액입니다. 이제 매출이죠. 매출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 파트, 주택. 자, 이제 대원칙은요, 주택은 우리가 월세도 있고, 그리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월세는요, 이거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죠. 보증금은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월세 보증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로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 발생하는 보증금입니다. 자, 월세와 보증금 이 두 가지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매출이, 수입이. 자, 그러면 월세를 한번 볼까요? 자, 월세는요. 일단은 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1주택자. 자, 우리가 1주택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릴 게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세금이 없다. 그죠? 1주택자 비과세 아닙니까?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이 주택을 월세를 주고 있다. 그러나 그 월세는요, 비과세, 세금이 없다. 그러나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1주택을 내가 임대를 줘서 월세를 받았다. 그때는 월세 받은 금액 전부를 과세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집이 한 채 있다. 그런데 월세 받았다. 이건 세금이 없다. 다만 그 집이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세금을 낸다는 거. 그런데요. 자, 그런데 만약에 2주택 이상이 되었을 때 월세를 받는다. 그때는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 내야 돼요. 2주택 이상부터는 월세를 한 군데만 받아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채 모두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채에서 발생하는 월세는 전부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다 합쳐서 세금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집이 두 채인데 한 채는 전세를 주고 있고, 즉 보증금, 전세 보증금만 받았고요. 한 채는 월세를 주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전세는 세금 내지 않습니다. 월세, 여기에서 이 주택에서 발생한 월세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따라서 월세는 기본적으로 2주택 이상인 사람은 한 채만 월세를 받더라도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된다. 다만 전세는 내지 않는다는 거. 그죠?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1주택자는 월세 받는 거 세금 없다 그랬죠? 다만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 초과하는 주택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세금을 내죠. 그런데 2주택 이상부터 월세는 세금을 낸다. 자, 정리가 됐죠? 자, 그 다음 가시죠. 자, 이제 전세 보증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월세를 받으면서 보증금도 마찬가지고요. 보증금을 받았다. 이때는요. 자, 집이 두 채 있다. 그런데 전세 세금 없습니다. 당연히 집이 한 채도 마찬가지고요. 두 채까지는 전세 보증금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채, 두 채, 세 채, 3주택 이상인 사람은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야 됩니다. 보증금 받은 거에 대해서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3주택 이상인 사람이 전세를 놓고 있다. 그러면은 그 보증금 받은 거 거기에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매출로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주는 말 그대로 원래는 임대료 수입이 아닌데 수입으로 간주를 해버린다 이런 거죠. 간주를 해버린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입니다. 요거 한번 백그라운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이게 왜 간주 임대료? 자, 우리가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은요, 나중에 그 세입자가 나갈 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주인 입장에서는 매출이 아니에요. 그냥 부채, 그죠? 빚입니다. 임차인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자, 그 이유는요. 똑같은 경우를 볼게요.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한 채는 전세, 한 채는 월세. 그럼 2주택자니까 이 사람은 요 월세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2주택까지는 전세는
보증금은 세금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금도 없이 이 보증금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돈놀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보증금을 1억 받아가지고 그 2억을 가지고 나는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뭐 주식을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뭐 은행 정기적금을 들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놀이 하면서 이익을 보면서 세금은 한 푼도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똑같이 집이 두 채인데 월세를 주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월세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의 이 집주인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눌러보시죠. 그렇죠.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나는 말이지 월세에 대해서 세금 내는데 이 친구는 한 푼도 세금 안 내고 보증금 가지고 돈놀이하고 있더라.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물리겠다. 이게 바로 간주임대료입니다. 자, 그 다음요. 그래서 간주임대료라는 제도를 만들었던 거죠. 옛날에는 없었는데요. 이게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간주임대료는 조금 반대 입장인데요. 그죠? 반대 입장이에요. 왜? 이건 채무니까. 채무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매출을 잡느냐? 저는 조금 이상합니다. 어쨌든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요. 자, 그런데요. 간주임대료는요. 무조건 내는 게 아니고 33클럽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33클럽입니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집이 3채 이상이면서 3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엔드 조건입니다. 동시충족이에요.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집이 3채인데 보증금 합계가 3억이 안 되더라. 그러면은 간주임대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이 2채 있다. 당연히 계산하지 않죠. 그래서 3채 이상 그리고 3억 초과 2개 중에 반드시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3클럽입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내기 엄청나게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집에 대해서 다 이렇게 계산해 버리면은 아니 그야말로 조그마한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데다가 또 세금을 매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외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40제곱미터 이하,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 이하, 동시충족입니다. 그러면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집이 3채 있습니다. 근데 이 주택이 40제곱미터가 안 되더라. 그죠? 그러면은 그리고 기준 시가가 한 1억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은 요 주택은 이제 없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3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간주임대료를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40제곱미터 이 숫자 가지고 장난치고요. 기준 시가 2억 요 숫자 가지고 또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동시 충족. 그러면은 주택수에서 빼줄게.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주임대료는 33클럽. 지금 주택입니다. 상가 아니에요. 주택에 대한 보증금입니다. 예, 주택에 대한 보증금은 간주임대료가 있더라. 그런데 그거는 33클럽이더라. 기준 시가가 집이 3채 이상이면서 그리고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하더라. 그때만 간주임대료를 낸다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죠. 이제 상가를 보겠습니다. 주택하고는 좀 다릅니다. 상가, 일반적인 비주택이죠. 총수익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상가는요, 상가가 한 채 있고 두 채 있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월세 받은 거 무조건 내야 되고요. 보증금도, 한번 눌러보시죠. 주택은 33클럽이 있었죠. 그런데, 상가는요, 무조건 보증금을 내야 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는 심플합니다. 무조건 낸다. 월세 받았다. 낸다. 한 채 있는데 거기서 보증금을 받았다. 무조건 간주임대료 낸다. 아주 심플합니다. 무조건 낸다. 자, 그 다음요. 무조건, 기억하세요. 그런데요, 이게 2022년도에 이 상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야, 이거는요, 우리 세무사, 회계사 수험생들이 공부할 때, 이걸 하거든요. 그때
그때 그 수험생들이 봤을 때는 아주 쉬운 문제지만은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계산 문제를 낼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상가에 보증금을 받았다. 그런데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주택도요 따로 있습니다. 이거 말고 주택도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기출이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복잡합니다. 일단 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 적수를 빼고 이 상태에서 365분의 1을 하고 거기다 곱하기 R은요 정기예금 이자율입니다. R은 정기예금 이자율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합니다. 보증금 운용 수익을 빼도록 됐습니다. 요거는요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앤드 배당인데요. 자, 이걸 빼주는 이유는요. 우리가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샀다. 아니면은 적금을 들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자나 배당은요.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자 14%, 배당 14% 소득세를 내거든요. 따라서 요거는요. 이미 세금을 냈다 이겁니다. 그죠?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요 금액만큼은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1억을 받았다. 그런데 1억을 갖다가 전액 정기 적금에 들었다. 그러면 1억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운용 수익이죠. 운용 수익 난 거, 그죠? 이자 받은 거, 그거는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기계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건설비 적수는요, 건물 취득가액만 집어넣습니다. 토지 제외입니다. 토지 제외하고요. 적수는요. 1년 365일 중에서 며칠이냐 그걸 말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 적수를 빼고 곱하기 365분의 1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마이너스 보증금 운용수익 자 이자 배당 받은 그 금액을 빼주면은 이제 간주 임대료가 나오는데요. 건설비 적수는 건물 취득가액만 집어넣고 토지는 제외한다. 토지 취득가액은 제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게 2022년도 기출문제죠. 자, 보세요. 상가 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자,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익 금액을 계산하라.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참 말이죠. 자, 보시죠. 임대기간은요, 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왜 제시됐는가 하면요, 아까 보증금 적수를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1년 만땅이죠? 그럼 365입니다. 적수는 365, 보증금 곱하기 365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이죠? 상가는 월세 받은 거 무조건 세금 내야 된다. 그래서 12달 1200만 원. 월세에 대한 총수익 금액은 이미 계산됐죠. 1200만 원. 이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됩니다. 보증금이 5억이네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죠. 그런데 임대부동산의 취득일자는 21년도 1월 23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22년도 계산하는 거니까 건설비 적수도 365입니다. 건설비 적수도 365예요. 자, 그러면은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 없다 그랬죠? 그리고 건물 취득가액 2억만 필요합니다. 2억 곱하기 365. 이게 바로 건설비 적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자율이 6%. 이게 정기예금 이자율. 그 다음에 보증금 운용 수익이 수입이자가 100만 원,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200만 원. 그런데 이거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자 배당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자 배당만 빼면 됩니다. 따라서 100만 원 빼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요. 보증금 적수는요, 5억이었죠? 5억 곱하기 365. 그죠? 적수니까. 건설비는 건물 취득가액 2억이죠? 2억 곱하기 365. 곱하기, 그죠? R이 뭡니까? 이자율 6%. 그 다음에 곱하기 365분의 1. 마이너스 보증금 운용수익 이자 100만 원 하는 거죠. 그런데 365니까 365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되죠. 그러면은 5억 마이너스 2억 곱하기 365분의 365. 요건 계산을 갖다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출제위원이 일부러 1년치를 통으로 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1이 돼버립니다. 6% 마이너스 100만 원 하면은 1700. 그럼 아까 1200, 월세 1200 플러스 보증금 간주임대료 1700. 2,9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2,900만 원. 건설비 적수는요, 건물 취득가액만 계산한다. 토지 취득가액은 제외한다. 예,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는 맞추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요거는요, 시간이 있는 분만 공부하세요. 여유가 있는 분만 보시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면 이거 스킵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기출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출제위원은 이게 출제가 됐구나. 그럼 요거 응용해서 내가 말 문제 또는 계산 문제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지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급한 분들은 스킵,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요. 예,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를 볼게요.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기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정도 문제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공부하지 마세요. 자, 보시세요. 자, 국내에 소재한 주택을 임대했습니다. 그런데 틀린 걸 골라라. 자, 틀린 걸 골라라. 보겠습니다. 1번,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맞죠? 공제합니다. 자, 그 다음요. 요거 조심하셔야 되죠.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공제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주택만 가능하다는 거. 2번, 주택 두 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한 채는 월세, 한 채는 전세다. 자, 두 채가 있다. 집이 두 채가 있다. 제일 먼저 뭘 떠올려야 됩니까? 그렇죠. 월세 받은 게 있다면 월세는 무조건 세금 내야 된다. 보증금은 집이 두 채니까 없다. 세금 없다. 왜? 보증금은 33클럽이죠. 주택이 세 채 이상일 때 되는 거니까 그걸 딱 떠올려야 됩니다. 월세 계약에 의해서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오케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요.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거주자. 자, 집이 한 채 있다. 제일 먼저 떠올릴 거. 그렇죠. 한 채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세금 없다. 세금 없다. 다만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만 세금 낸다. 월세일 때. 집이 한 채 있는데 전세다.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 이건 세금이 없죠. 자, 보세요. 한 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자, 기준시가 뭡니까? 13억이네요. 13억, 12억 초과되죠.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맞죠? 이 앞에 있는 기준시가 13억은 이거는 현혹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을 갖다가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낸 문제입니다. 월세가 아니라 전세잖아요. 전세 보증금이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세금이 없다. 예. 근데 요 뒤에 자, 월세를 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이때는 기준시가 12억 초과니까 이때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죠. 아주 교묘하게 말장난을 했는데 요거는 맞는 말이죠. 자,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이죠. 맞죠? 사업소득이죠.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다. 당연히 합산해야죠. 왜? 종합소득이니까. 주택임대소득은요. 부동산 임대소득이죠. 이건 사업소득이죠. 따라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근로연금, 기타 이 6개 소득을 다 합쳐야 되잖아요. 종합소득은. 따라서 그때 종합소득금액에 당연히 합산을 해야 됩니다. 왜? 사업소득이니까. 자, 5번이 정답인데요. 이게 왜 틀렸는가 하면요. 자, 보세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했다. 이 소득은 뭡니까?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이거는요, 기타 소득입니다. 아까 이자, 2배사 근년기, 종합소득 맨 끝에 있는 그죠? 기타 소득. 그런데 요거는요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기타 소득은요 우리 시험 문제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1, 2, 3, 4번을 갖다가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을 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학습을 했죠. 따라서 1, 2, 3, 4번이 맞는 말이니까 자연스럽게 이거는 답을 찍어야 됩니다. 자, 기타 소득까지 공부할 필요 저는 없다고 봐요. 자, 그렇게 해서 요거는 역으로 4개가 다 맞으니까 이게 정답. 이렇게 실전에는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시죠.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틀린 거. 자, 보세요. 해당 과세 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소위 말하는 상가에서 이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이겠죠. 결손금 나왔습니다. 결손금 나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주택 임대 소득 결손금은 다른 소득하고 다 통산이 가능하다. 공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주택 외의 일반적인 상가 임대 소득이 결손, 적자가 났다. 그거는 통산이 안 된다 그랬죠. 다른 소득하고 공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그렇죠. 공제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자,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다 그럽니다.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라. 맞는 얘기죠. 구분 회계.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사업소득이죠. 그런데 내가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월세를 받고 있어요. 그럼 부동산 임대소득이죠. 그러면은 음식점업 장부하고 부동산 임대업 장부는 별도로 따로 구분해서 장부를 해야 됩니다. 음식점 매출, 음식점 비용 얼마 이렇게 해서 마진이 얼마 났다. 이렇게 장부를 하나 만들고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상가 월 임대료 매출 얼마 그리고 비용 얼마 그래서 마진 얼마 이렇게 따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이익을 갖다가 나중에는 합쳐야 되죠. 왜? 종합소득이니까. 둘 다 사업소득 아니에요. 종합소득이니까 나중에 합치지만은 장부는 엄격하게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자, 3번이 틀렸는데요. 요거 아주 쉬운 문제예요. 3주택. 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까 그렇죠.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기준시가가 2억 미치다 그죠. 그런 주택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3주택 이상을 소유했습니다.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를 임대를 했습니다. 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 간주 임대료를 총수익 금액에 산입을 한다. 이거요.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처럼 보여요. 주택이 3채 이상이네. 그래, 간주 임대료는 주택이 3채 이상인 사람만 내더라. 그렇지. 이건 맞는 말이네. 아니죠. 뭐였습니까? 33클럽입니다.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말이 빠졌잖아요. 보증금 합계 3억, 그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림 지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요. 간주임대료입니다. 3주택 이상 여부 판정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란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 맞죠?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근데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이런 것까지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냥 40제곱미터 이하 and 주택으로서 이 말은 and 동시 충족이죠.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오케이. 요 지문은요 아주 좋은 지문입니다. 통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 자, 거주자는 말이죠. 그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거 제가 기본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은요, 2천만 원이 안 될 때 내가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에서 월세 받은 게 1년에 2천만 원이 안 되더라. 그런 사람은 이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런 사람도 결국에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합쳐라 돼 있죠. 요거 기본 강의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쉽게 풀렸죠? 자, 그 다음 가시죠. 자, 부동산 임대 소득인데 틀린 거 고르시오. 자,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임대 소득. 자, 해외 주택입니다. 국외에 있는 하와이에 있는 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때는 주택수 관계없죠. 그리고 수입 금액 관계없죠. 무조건 거기서 발생한 수입은 다 세금을 내야 된다.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그런데 해외 소재 주택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전세 제도가 없잖아요. 다 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간주임대료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월세 수입은 무조건 주택수에 관계없이 세금 내야 된다. 예, 맞는 얘기.
자, 2번이 틀렸네요. 왜 틀렸습니까? 3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자, 보증금을 받았다 그랬네요. 합계액이 2억이다. 자, 그러면은 간주임대료를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에이, 무슨 소리? 3주택이면서 합계가 3억이잖아요. 2억이 아니잖아요. 3억이죠. 예, 그래서 3억이란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33클럽을 기억하는 분들은 아주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네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2주택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한다. 자, 주택이 2채 있다 기억하실 거. 그럼 2채 있으면은 월세 받은 것만 세금 내죠. 전세 보증금 세금 안 냅니다. 이제 상가 2채가 있다. 상가 2채는 무조건 세금 낸다. 자, 이걸 보시면요. 자,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자,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오케이, 맞는 얘기죠. 주택은 3주택 이상이잖아요. 2주택이니까 보증금, 간주임대료 필요 없다. 아주 쉬운 문제. 자, 그 다음요. 자,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 초과하는 주택이다. 오케이? 맞는 얘기죠. 자, 요거는요, 집을 갖다가 팔지 않고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때는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언제입니까? 소득세는 12월 31일 날. 12월 31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내가 팔았으면은 양도 1 기준입니다. 6월 30일 날 집을 팔았다. 그러면 6월 30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을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요, 과세기간 종료일이 원칙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자,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 이 말 나오면은 아, 이거 비과세구나. 자,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 맞는 얘기죠.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입니다. 논밭을 빌려줬는데 그걸 빌린 사람이 작물을 재배하더라. 그죠? 뭐 마늘을 심어가지고 마늘을 생산하고 팔더라. 그럼 이거는 거기에서 월세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거는 비과세.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있습니까? 없죠. 자, 그래서 주택과 상가의 총수익 금액인데요. 다시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주택은 집이 한 채 있다. 어떻게 됩니까? 한 채 있다. 그러면 세금 없다. 그죠? 월세든 보증금이든 세금 없다. 다만 고가주택, 그죠? 기준시가 얼마? 12억 초과 주택은 월세에 대해서 세금 낸다. 전세는 세금 안 내죠. 전세는 어떨 때? 간주임대로, 주택 간주임대로 33클럽입니다. 주택이 3채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을 넘어가야 되죠.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상가는 한 채가 있든 100채가 있든 월세를 받든 보증금을 받든 무조건 세금 낸다. 월세 세금 내고 보증금도 무조건 간주임대로 계산한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